안녕하세요, 윤재TV입니다. 제가 지난 9월 30일 날 제네시스 G80E 전기차를 출고했습니다. 이 차는 7월 7일 날 사전 예약을 시작했고, 저도 7월 7일 날 사전 예약을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50만 원이었어요. 7월 말 8월 초순 정도에 미디어 시승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일반인 출고는 8월 하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차가 100대도 못 나오고 출고가 중단됐었어요. 인버터 불량 가능성으로 지금 리콜을 실행 중인데요. 그것 때문에 8월 중순 이후부터 갑자기 출고가 정지되고 9월 중순까지 출고가 계속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콜은 최근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거고, 그 당시에는 제네시스 추가 검수 캠페인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출고가 안 되는 게 꼼꼼하게 점검해 가지고 출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 출고가 지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버터가 이제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의 문제, 그러니까 차량이 가다가 시동이 꺼져 갖고 운행 불가 상태로 빠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출고 예시일자가 8월 뭐 중하순부터 8월 말 9월 초 이렇게 잡혀 있었던 분들은 차량이 생산된 상태에서 검수로 넘어가고 차가 출고가 안 됐었어요. 뭐 그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아마 인지하고 나서 생산된 차량들은 뭐 9월 중순부터 생산되기 시작해서 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부터 출고가 되기 시작했고, 기존에 생산된 차량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내지거나 서비스센터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인버터 쪽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실자가 빨랐던 8월 하순이나 뭐 9월 초순에 받기로 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부터 받는 분들이 계시고 있고요. 오히려 뭐 9월 말로 원래 일정이 잡혀 있던 분들은 더 빠르게 출시가 됐습니다. 저도 원래 9월 14일 날 출고가 예시가 떴었는데 그게 뒤로 이제 29일로 밀렸고 29일 날 차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화성시 보조금이 3차 추경을 하기로 해놓고 추경을 하겠다 발표는 했는데 접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좀 애가 탔었는데, 저는 다행히 24일 날 차량이 생산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27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그때 바로 접수하고 29일 날 차가 출고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네시스 G80E를 출고한 저한테는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았던 거죠. 그리고 29일 날 제가 타던 차 코나를 떠나보냈는데 마침 그날 또 차가 도착을 한 겁니다. 진짜 운이 좋았죠. 잘 가라 코나, 그동안 잘 탔다.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온 것 같아요. 뭐 저 대충 검수했는데 뭐 단차 조금 있고 그렇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렇다고 지금 빠꾸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빠꾸 놓으면 언제 올지 몰라요. 탁송 기사님께서 젊은 분이고 되게 친절하고 좋았는데, 탁송 기사님 손에 기름이 조금 묻었었나봐요. 요런 데하고 요런 데 조금씩 기름이 조금씩 묻어 있어요. 이거 뭐 닦으면 되죠.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해 주면 더 좋겠죠. 저는 이 차량에서 파퓰러 패키지와 시그니처 디자인 2 옵션을 선택을 했는데요. 파퓰러 패키지는 안전운전 보조장치 그리고 첨단 주행장치가 이제 패키지화 되어 있는 거고, 시그니처 디자인은 대시보드 가죽 감싸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생겼고, 시트의 패턴이라든지 도어 트림 같은 부분들에 조금 더 고급화가 된 모델입니다. 실내는 브라운을 선택했는데 뭐 영상이나 제품 그 카탈로그 이미지 아니면 사진으로 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이고요. 화사한 느낌은 나지 않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입니다.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천정과 필러 부분은 선택하신 컬러의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풀옵션 차량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달려 있어서 이쪽 부분에 다기능 스위치가 달려 있고 에어컨 공조장치 부분도 조금 다릅니다. 저는 뒷자리에 거의 타지 않고 어머니하고 10살 딸내미만 뒷자리에 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어서 선택을 안 했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에는 뒷좌석 수동 사이드 커튼과 뒷자리에 전동식 사이드 커튼이 올라오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랬는데요. 차량을 직접 받아서 보니 역시나
1열 공조장치 조작부 부분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내연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 차량 길이, 크기에 비해서 거주 공간은 확실히 고급스럽고 좋은데 트렁크라든지 엔진룸에 프렁크가 없는 화물 족제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엔진룸을 보면 EGMP가 아닌 만큼 종렬 엔진 베이스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집어넣다 보니 공간 활용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새로 산 핸드폰을 세팅하는 것만큼이나 세부적으로 개인 취향에 맞게끔 세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팅하는 데만 해도 거의 반나절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던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충전 코드를 꼽으면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여성분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차량은 적상거리는 21km에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절반 정도 있는 상태로 왔거든요. 내연차 같은 경우는 보통 기름이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신차가 탁송이 되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풀로 그냥 꽉꽉 눌러서 100%로 좀 주시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고하고 제가 지금 250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제가 그 전에 타던 코나가 평균 전비가 한 6.5에서 7 정도 사이 나갔던 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전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메이커에서 발표한 수치만큼 이상은 주행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시내 주행이 더 많은 분들이시라면 메이커에서 발표한 427km보다는 약 10%에서 20% 정도 주행거리가 더 길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차량에 큰 단점이 있는데요. 차 문이 잘 안 닫힙니다. 일반 차량 같으면 이 정도면 문이 닫혀야 되는데 잘 안 닫히죠. NVH 성능 때문에 고무들이 3중으로 돼 있는데 아직 신차다 보니 이 고무들이 텐션이 강해 가지고 좀 더 안 닫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차일수록 더 안 닫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급차들 같은 경우 문을 닫을 때 창문이 약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문을 잘 닫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 등 미디어 시승기에서 본 차량들은 풀옵션 차량들로 에르고 시트 옵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모델들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앞뒤, 뭐 위아래, 등받이 각도, 그리고 이제 유추 받침대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데 이 볼스터 부분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차량보다 낮은 급인 스팅어 차량도 볼스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본다면 기본 차량값이 8천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볼스터 부분의 조정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이 잘 닫히지 않는 단점, 그리고 이 볼스터 부분의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에르고 시트 옵션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금액이 120만 원인데 에르고 시트 옵션을 선택하시면 볼스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고 이런 허벅지 받침대 길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차 문이 잘 안 닫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 닫히면은 문을 딱 잡아 당겨 갖고 문을 닫아주는 고스트도 기능이 특히 이 신차 상태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옵션들보다 에르고 시트 옵션 고스트도어 이 부분은 꼭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서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여기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페달이 풋레스트부터 시작해갖고 브레이크 페달, 악셀 페달이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훨씬 더 낮은 급 차량에도 페달이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꾸며져 있는 거에 비한다면 이거는 너무 품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불량이라고 발견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의 그 앰비언트 부분인데요. 지금 색깔을 보면 약간 붉은색 계열로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이 지금 조정이 안 됩니다. 차량 세팅에 들어가면 앰비언트 불빛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바뀌지가 않고 다음에 다시 시도하세요 이렇게 표시가 뜨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호회 어떤 분께서 저게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안 됩니까 하고 질문을 올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 부분이 지금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이 계기판은 3D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조금 있고요. 실제로 그 입체감의 정도는 평평해 보이는 곳에서 깊숙해 보이는 곳까지는 약 2cm 정도 깊이의 깊이감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는 그냥 평면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죠. 3D 계기판이 좀 울렁거린다, 어지럽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그런 증상은 없어서 괜찮고요. 3D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적외선 센서가 제 눈과의 거리, 그리고 제 눈의 간격,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계기판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안정하고 떨림이 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D로 돼서 깊이감이 생겨가지고 좀 고급감이 있는 건 맞는데 굳이 뭐 이런 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4개 전 도어의 손잡이 부분, 그리고 도어의 엣지 부분에는 PPF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퀄리티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키는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 키 2개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카드키라는 디지털 키가 하나 오는데요.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앱을 연동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핸드폰 또는 이제 카드키를 요 핸드폰 충전하는 요 NFC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꼭 놔둬야지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다 놔둬야 된다든지, 아니면 카드키가 들어있는 지갑을 여기다가 놔둬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해봐야지만 사용할 만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키는 일반 신용카드 크기만 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2세대에서 3세대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이오닉, 그리고 EV6, 그리고 수입되고 있는 새로운 전기차들 EQA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갖고 있지 못한 좀 럭셔리함, 그리고 뛰어난 NVH 성능, 이런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 차량의 크기나 질감에 만족하지 못해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최근 나온 G80 스포츠에는 뒷바퀴 조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차가 조금 길다 보니까 주차할 때라든지 이제 골목에서 턴할 때 회전 반경이 커갖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첨단 기능이 대거 탑재되어 있고 좀 앞서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 전기차 모델인 것을 감안한다면 뒷바퀴 조향이 분명히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게 너무 아쉽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엘레강스한 느낌의 핸들보다는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 들어가는 3스포크 핸들이 좀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뭐 세제 혜택 전후를 떠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델들의 가격이 한 9,500만원에서 뭐 1억 사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실구매 가격은 이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6천만원에서 9천만원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뭐 한 490만원에서 많이 받는 데는 한 700만원 선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취득세를 뺀 순수 차량 가입 금액은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8,200만원에서 8,600만원, 700만원 이 정도 선이 많은 것 같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140만원을 감면받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등취득세를 포함한 차량 구매 가격은 모델별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8천만원 후반에서 9천만원 초반 정도까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있나 보자. 번호판 플레이트, 내비게이션 설명서, 카드, 뭐야 이게? 차량 매뉴얼, 그물, 그리고 삼각대. 삼각대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제 반사판이 뒤쪽 차량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차량용 매트. 트렁크 아래는 V12인가 이거? 네, V12. 아, 보조 배터리가 여기 있네요, 밑에.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 이 출고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태까지 미디어 시승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세부적인 시승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일단 오늘 집에는 가야 되니까 핸들하고 운전석 시트는 깎게요. 칼을 가져왔어야 되네.